안녕하세요. 양석조입니다. 홍콩 보험 위험한가? 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쪽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얘기라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 같은 경우 어떠냐면 가입자가 보험회사 다 한국에 있어요.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들은 한국 내에서 돈을 들고 있다가 사업비 떼고 뭐 떼고 이제 공시율을 적용해서 돌려주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공시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말도 안 되는 금융용어도 아닌 꼼수율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떼고 공시율로 주니까 보험가입자는 거의 항상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경우죠. 홍콩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있다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데 홍콩 사람만이 아니라 홍콩 주변국의 사람들이 와서 가입을 하고 보험회사도 알파라고 써놨는데 홍콩이 아닌 홍콩 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홍콩 외에 다른 훨씬 더 좋은 조세피난처가 있다면 거기 가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입자가 보험회사도 다 한국, 홍콩은 가입자가 홍콩과 주변 아시아, 보험회사도 운영을 홍콩과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홍콩이 전혀 위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진짜 보험은 어떤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면 RGA 2016년 리포트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RGA라고 해서 리그룹 어슈런스의 약자인데 미국에 본사가 있고 재보험사예요. 거기서 나온 리포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퀴터블이라고 1980년대쯤에 200년 된 보험회사가 배당을 조금 줬다고 해서 가입자가 소송을 했어요. 가입자가 소송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백수보험 같은 거 6억 준다고 하고서는 1,000만 원 주고 끝나도 그 회사는 그냥 잘 있지만 배당 보험을 조금 안 줬다고 해서 200년 넘은 회사가 거의 파산했어요. 그리고 그 후신이 지금 악사인데 이게 1980년대쯤에 일어나니까 유럽의 보험사들은 배당 보험을 훨씬 더 크리티컬하게 조절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크리티컬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서 RBC 레이쇼라고 해요. RBC 레이쇼가 뭐냐면 위험자산 같은 거 보험회사가 가입자한테 줘야 되는 거 C1, C2, C3 뭐 이런 식으로 계리 쪽에서 이거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뭐 그래서 ALM도 하고 뭐 ERM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계리를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걸 되게 크리티컬하게 해야 되고 이런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전 세계 보험이 글로벌 스탠드화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IAIS라는 기구가 만들어졌고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인슈어런스 슈퍼바이저의 약자고 전 세계 보험 감독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금감원, 홍콩 같은 경우는 IA, 인슈어런스 어소리티 이런 감독 기구들이 다 모여서 매해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ICP 인슈런스 코어 프린서플이라고 해서 보험의 핵심 기본이죠. 그거에 다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RBC도 잘 맞춰야 되고 각 그 컨티넨탈 대륙별로 회계 규정도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솔벤시고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일할 때는 스태츄토리하고 갭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 몇몇은 IFRS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뱅킹 시스템으로 가서 바젤 3 뭐 이렇게 나가는데 전 세계 보험이 그렇게 규격화되는 과정에 지역별로 다 회계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 리포트에서 13페이지를 보여드리면 홍콩에 유럽에서 진출한 보험회사가 있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진출한 보험회사가 있고 홍콩 자체에서 혹은 중국에서 와서 운영하는 보험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들이 간략하게 보시면 솔벤시를 적용하는 회계 기준 IAIS에서 ICP에서 회계 기준에서 되게 크리티컬해야 되는데 솔벤시를 적용하는 유럽 쪽에서 온 보험회사들은 크게 보시면 프루덴셜, 아비바,
제너럴리, 악사, 트랜스메디카, 쭈리가 있는데 홍콩 내에서 운영하는 건 세 개 회사고 버뮤다에 가서 운영하는 건 악사와 트랜스메디카는 버뮤다 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계에서 건너와서 미국계 혹은 캐나다에 와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냐면 매스뮤추얼하고 매트라이프, 여긴 다 미국이에요. 거기는 이제 홍콩에서 그냥 운영해요. 가입자를 받아서 홍콩에서 운영을 하고, 매뉴라이프, 캐나다의 1등 보험회사죠. 매뉴라이프, 썬라이프도 배당보험 몇십 년 동안 히스토리가 되게 좋은데, 그 다음에 슈얼라이프, 처브라이프라고 하죠. 이건 미국계고, 얘네들은 어디서 운영을 하냐면 버뮤다 가서 운영을 해요.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홍콩의 회사들인데, 홍콩 회사들 같은 경우 홍콩 라이프 혹은 안방, 차이나 라이프, 타이펑, AIA, FWD, 그 다음에 FT 라이프, 요 세 개는 버뮤다 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홍콩에서 시장 마켓 한 4위 정도에 되는 HSBC도 이제 보험을 갖고 있거든요. HSBC 같은 경우 바젤 3, 이건 뱅킹만 해당된 거고, 보험회사 자체도 HSBC 라이프 그 마켓 쉐어도 되게 커요. 얘네는 어디서 또 운영을 해요? 얘네도 버뮤다 가서 운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아 주변에 전 세계 보험회사들이 와서 가입자만 유치할 뿐 운용은 홍콩에서 하든지 아니면 홍콩보다 더 그 세율이나 이런 게 더 좋은 다른 조세피난처가 가서 하든지, 이거는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홍콩도 싱가포르도 금융 허브라 불리는 이유가 조세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세 피난처는 대부분 다 금융에 관해서 과세가 없죠. VAT도 없죠. 하지만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근로세가 있지만 버뮤다 같은 경우는 근로세도 없고, 그래서 조세 피난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 중에서 가장 옵티마이즈한 시장에 가서 운용을 할지는, 어디 가서 운용을 할지는 각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장 옵티마이즈한 시장 가서 우선 운용도 없죠. 운용도 없지만 가장 옵티마이즈한 시장 가서 운용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고 서로 엄청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보험 가입자가 와서 가입자를 주변국을 가입을 받고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 거 프렌즈 프로비던트라는 상품이 제가 2011년인가 12년에 가입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가입은 제가 홍콩 가서 했지만 프렌즈 프로비던트라는 거는 영국계 회사가 운용은 맨섬에서 하고 소비자 보호센터는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원래 보험 자체가 이렇게 가장 옵티마이즈한 시장 가서 효율적으로 가서 운영을 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장소가 금융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내가 홍콩에 가서 보험을 가입했지 그 내 보험료가 홍콩에 꼭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 홍콩 보험이 위험하다는 것, 이 말 자체가 전 세계 보험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보험이 제가 봐선 위험해요. 가입자들한테 60년 동안 카르텔화된 시장에서 공시유리한 단어도 없어요. 금융용어로. 하여튼 그래서 홍콩 보험이 위험하다면 전 세계 보험이 위험하다는 뜻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